저는 42살 아줌마입니다. 결혼한 지 5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. 아니, 아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는 그마저도 저에게는 사치인가 봅니다. 제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? 제 친정은 소위 파탄난 집안입니다.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답니다. 아빠가 술집에서 일하던 새엄마와 바람이 나서 친엄마를 때리고 집을 부수고 친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. 그렇게 결국 이혼하고 저는 5살 때부터 새엄마와 살게 되었습니다. 그때부터 저희 집은 아빠와 새엄마, 그리고 언니와 저, 이렇게 넷이었습니다. 친엄마는 간원과 아빠의 지속적인 폭력에 지치셨나 봐요. 이혼 후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습니다.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. 제가 믿을 건 언니밖에 없었습니다. 언니와 함께 학교에 다니면서 언니만을 의지하며 지냈습니다. 아빠는 아마 그쯤부터 알코올 중독이셨던 것 같습니다. 막일을 끝내고 술에 취해 집에도 못 찾아오는 날이 많았고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합의금을 물어주기 일쑤였습니다. 그 때문인지 새엄마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. 새엄마는 막일을 하면서 집에 돈을 넉넉히 가져다 주지 않는 아빠 때문에 저희를 더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새엄마도 언젠가부터 집에도 잘 오지 않으셨어요. 새엄마가 집에 안 오는 건 차라리 잘 된 것 같았습니다. 집에 어른이 없는 날이 많았지만 차라리 언니와 둘이 지내는 게 마음은 편했습니다.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이 지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언니가 언젠가부터 좀 이상했습니다. 언니는 고등학생이고 저는 중학생이었을 때인데 언니는 공부해야 한다고 독서실에서 잔다고 집에도 잘 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집에 와도 잠만 자고 짜증이 늘어가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는 느낌. 공부가 힘들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. 사실 제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별 수가 없었습니다. 항상 혼자인 저이기에 언니까지 잃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. 제가 의지할 곳이라곤 언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던 중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. 알코올 중독 객사였습니다. 초겨울 그날도 술을 드시고 길에서 잠이 들었는지 그대로 동사였습니다. 소매치기를 당했는지 지갑에 돈 한 푼 없이 그게 아빠의 마지막이었습니다. 이후 새엄마와도 언젠가부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. 언니는 집에 잘 오지 않았지만 가끔씩 올 때마다 용돈을 줬습니다. 아마 언니는 새엄마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. 언니는 항상 저를 보면 단속하고 화내고 윽박을 지르기만 했지 대화를 할 게 없었습니다. 저도 언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.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성인이 되어 다른 지방으로 간 언니는 형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. 혼자 외로웠지만 저도 늦게나마 이러한 상처를 모두 품어준 착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. 남편도 번듯한 회사원이고 저도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나름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언니와 연락하지 않은 지 2년 만입니다. 이혼했다고 펑펑 울더라고요. 놀랐습니다. 저와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아도 아이도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저에게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. 그렇게 언니의 낯선 모습에 놀라 어린아가 있는데 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언니가 고등학생일 때에 새엄마가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답니다. 밝고 부침성 있었던 언니는 새엄마와 친해질 겸 용돈도 벌 겸 그러겠다고 했답니다. 새엄마가 다니는 술집에 한두 번 불러서 용돈을 주시더니 언젠가부터는 접대를 시켰나 보더라고요. 술집에서만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요. 아마도 저에게 준 용돈은 새엄마에게 알바비라고 받은 작은 돈이지 싶습니다. 왜 그때의 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 많았는지, 왜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힘들어했는지, 짜증이 많아졌는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.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언니는
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답니다. 술집에서 일한 걸 학교에 말하겠다면서 엄마가 놔주질 않았답니다. 그렇게 학창 시절을 다 보낸 언니는 성인이 되자마자 엄마와의 연락을 끊었고 지옥 같은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도망치듯 다른 지방에 가서 지냈던 것입니다. 그렇게 인연을 끊고 형부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사는 중에 어느 날 연락이 왔답니다. 새엄마한테. 자궁암이라고 돈 좀 보내달라고. 형부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. 마음이 약했던 언니는,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언니는 처음에 몸이 아프다고 하니 200만 원, 그 다음엔 300만 원 몇 차례 보내줬답니다. 그런데 새엄마는 몸이 낫고도 계속 돈을 요구해왔고 언니가 바라는 대로 돈을 해주지 못하자 형부에게 정말 이야기를 해버렸답니다. 형부에게까지 시댁에 알리겠다며 돈 요구를 했답니다. 새엄마란 사람은 악마였습니다. 버티지 못하고 언니는 그렇게 형부와 이혼했고 세상에 혼자가 되고 나서야 저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.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언니는 지금까지 새엄마로부터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새엄마의 악마 같은 손길이 저에게 닿을 수 없도록 혼자 모든 걸 안고 지키고 있었나 봅니다. 크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숨죽여서 한참을 우는 언니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. 이젠 제가 언니를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아직 남편에겐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. 이제 좀 평범하게 사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에겐 사치인가 봅니다. 착하디 착한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착한 남편에게 저의 언니까지 짐이 되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지만 언니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. 저에게 내색하지 않고 지금껏 외롭게 새엄마로부터 저를 지켜줬던 우리 언니, 이제 더 이상 언니를 외롭게 혼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. 언니,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. 언니 손 이제 내가 놓지 않을게. 고마워. 사랑해. 마음을 다잡지만 아직 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버겁습니다. 저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?